선조실록 84권 선조 30년 1월 19일 경술 세 번째 기사 1597년 명만역 25년 관원이 와서 백홍이 해를 깨었다고 하였다. 선조실록 84권 선조 30년 1월 21일 임자 첫 번째 기사 1597년 명만역 25년 경상 등 사도 도제철사 의정부 우의정 이원익의 일신이 장상을 겸하고 있어 당시에 그를 소화와 등우에 비유했다. 서장은 다음과 같다. 기장 현감 이정견의 치보에 청정이 이달 13일에 다대포에 도착하여 정박하였는데 먼저 온대가 200여 척이라 하였고 15일에 이 정견이 또 치보하기를 외의 큰 배 한 척과 외노 70여 명 및 외장 기파리 즉 금대부이다. 즉시 부산에 도착하여 폐문을 보냈다 하였습니다. 이 폐문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일본국 풍신수길의 신하 가등 주 계두 평정정은 태합 전하의 명을 받고 다시 항해하여 본도에 도착하여 조선에 사자를 보내니 이 사자가 왕래하는 동안에 경상 좌도 백성들은 이 글을 의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여 퇴산하지 말라. 이로 인하여 먼저 신, 금, 대부를 보내어 고하노라. 경장 정유년 1월 12일에 평청청 선조실록 84권 선조 30년 1월 21일 임자 두 번째 기사 사시의 상이 별전에 나아가 경상도 방어사 동지 중추부사 고언백은 연리에서 발신하여 힘껏 적을 토벌하여 치돌하면서 적을 벤 공은 없지 않으나 명기를 함부로 제수받아 교만함이 이미 싹 터서 심지어 내구말을 제명하여 타고 나갔다. 자고로 무공이 있는 자로 끝을 잘 마치는 사람이 드문 것이 당연하다. 그가 인견하였다. 상이 승지와 사관에게 이르기를 모두 앞으로 나와라 하니 승지 등이 나아갔다. 상이 또 고언백에게 이르기를 경도 앞으로 나오라 하고는 상이 고언백에게 이르기를 의적의 소식이 이러한데 어떻게 막아야 하는가 하니 고언백이 아뢰기를 군사의 일은 멀리서 헤아리기 어렵습니다. 오직 임기하여 처리함이 있을 뿐입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이번에 이끌고 남하하는 것은 어떤 군사인가? 하니 고언백이 아뢰기를 신이 처음 양주 목사가 되었을 때 밤에 공격하기 위하여 3,700명과 승군 400명을 모집했었는데 모두 역질로 죽고 남은 자는 단지 100여 명인데 신이 이번에 점멸하여 거느리고 갈 것입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지난번 외적과 싸울 때 외적과 아군이 어느 쪽이 나았는가 하니 고언백이 아뢰기를 신은 작은 싸움을 40전 큰 싸움은 100여 전을 하였는데 아직은 훈련이 되지 않아 을에 급을 먹고 도망하기 때문에 항상 이기지는 못하였습니다. 신이 임진년에는 매양 소수의 적을 상대로 기회를 텀타 전우를 쳤기 때문에 500명이나 되는 많은 적을 잡을 수 있었습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이번에 거느린 군사는 모두 궁시를 가졌는가 하니 고언백이 아뢰기를 대략 호시를 가지고 갑니다. 다만 지난 임진년 8월에 이 병력을 거느리고 20여 번을 싸웠으나 아직도 상을 받지 못하였으므로 사람들의 마음이 실망하여 허물을 저에게 돌리고 있으니 감히 아뢰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경은 평소에 몇 곳의 변장을 지냈는가 하니 고언백이 아뢰기를 처음에는 북병사의 군관이 되었고 또 평안 병사의 군관이 되었으며 사신을 따라 북경에 8번 갔었습니다. 그 후에는 청성 만호를 거쳐 성공감 주부로 전보되었습니다. 임진년에 척후장으로 신립을 따라 경상도에 갔다가 달천에서 군사가 패하고 장수가 죽은 뒤에는 신이 외로운 군사 50명과 함께 양주와 연천 사이를 출입하면서 장정을 모으고 있을 때 왜군은 이미 경성에 들어와 있었습니다. 신은 남은 군사를 이끌고 누원에 이르러
길에서 적을 만나 속기동까지 추격해 40여 명을 못 빼고 신 역시 7군데 창상을 입었습니다. 하자. 상이 이르기를 경이 남쪽에 내려가거든 다시 노력하여 후세의 이름을 남기라 하였다. 고 언백이 배사하고 나가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잠시 앉아있으라 하고 소원에게 명을 하여 술을 내렸다. 다 마시고 언백이 물러가기를 고하니 상이 마장 일부를 내렸다. 선조실록 84권 선조 30년 1월 21일 임자 세 번째 기사. 비변사가 이르기를 청정이 이미 바다를 건넜으니 허점을 텀타 곧바로 올라와 음습할 걱정이 없지 않으니 경기 충청 양남 등처에 치유할 것에 대해 회개하고 모든 상 당한 무시는 다 기복하여 경사를 시비할 것에 대해 회개하라고 전교하셨습니다. 즉 청정이 이미 바다를 건넜으니 각도에서 방수하는 조치를 조금도 늦출 수는 없습니다. 경기 충청과 양남 등의 도의에 선정관을 나눠보내 급히 치유해 군병을 정칙하여 요해처를 막고 결란을 대비하고 서로 연락하여 정탐하면서 뜻밖의 변에 대비해야 합니다. 상이당한 무신 역시 모두 기복시켜서 남쪽의 기묘한 방어처에 나아갈 자를 제외하고는 그 나머지는 경성을 시위하라는 일을 병조로 하여금 급속히 거행하게 해야 마땅합니다. 감히 아래입니다 하니 아랜대로 하라고 전교하였다. 선조실록 84권 선조 30년 1월 21일 임자 네 번째 기사. 비변사가 아뢰기를 고은백은 오늘 이미 출발하였고 박명현은 본도에서 나아갈 것입니다. 다만 근래 듣건대 외방에서 초군하는 일이 아직까지 두서가 없다고 합니다. 충청도는 전결로서 군사를 동원한다고 하는데 그러한 군사는 비록 수만 명이 있다 하더라도 전수하는 데 무슨 이익이 있겠습니까? 전일에 선봉군 800여 명을 우선 보낼 것을 이미 개청하였습니다만 다만 여러 날 동안 지체하여 시기에 맞춰 출발하지 못할까 걱정이니 선정관을 보내어 급히 달려가 본도의 순찰사 및 병사에게 시각을 정해 조발하여 박명현에게 달려보내되 남아한 후에 그 날짜와 시각을 치게 하게 하소서 하니 아랜대로 하라고 전교하였다. 선조실록 84권 선조 30년 1월 21일 임자 다섯 번째 기사. 비변사가 아뢰기를 도채찰사 이원익이 관문을 본사하에 전하여 적의 글을 베껴 올려 보냈는데 일이 적의 정세에 관계되는 것이므로 입게 합니다. 이 적들이 내일 아침에 좌도로 향할 것이기에 그 말이 이와 같습니다. 고은백이 오늘 출발하여 장차 중령을 넘어 좌도로 향할 것이니 이 시급한 변보를 별도로 고은백에게 치유하여 중도에서 지체하지 말고 속히 떠나도록 해야 합니다. 다만 일로의 단양 등처에는 남아는 군사에게 지급할 양식이 없을 것이니 이곳에서 각기 1, 2두씩 양식을 싸서 보내어 굶주리는 걱정이 없게 해야 합니다. 또 변보가 이러하니 강원 감사 및 충청 감사, 찬획사 이 시발에게 아울러 치유하여 그들로 하여금 정탐하는 군사를 많이 내어 은밀하게 파수하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아랜대로 하라고 전교하였다. 선조실록 84권 선조 30년 1월 21일 임자 여섯 번째 기사. 비변사가 아뢰기를 이른바 공문을 무슨 말로 해야 할 것인가 라고 전교하셨습니다. 요시라가 한 말은 바로 왕자를 보내달라는 청을 거절하고 대신을 보내면 다시 처리하겠다는 뜻인데 이것으로 말을 만들어 예조의 공문으로 보내면 행장이 청정이 바다를 건너기 2, 3일 전에 들어갈 것이니 그 사이에 우리 수군으로 하여금 바다 가운데서 청정을 맞아 치라는 것입니다. 그 뜻은 자기의 용서받지 못할 죄를 면하고 청정을 견제하여 바다를 건너오는 길을 늦추려는 것 같습니다. 만약 이 말이 사실이라면 우선 시험 삼아 해보는 것도 군기에서 한 가지 계책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원수가 다시 개청한 것입니다.
다만 외적의 말은 교활하여 믿기가 어렵고 청종이 이미 대마도에 나와 있으니 비록 계책을 행하려 해도 미치지 못할까 싶습니다. 신들이 뒤탈이 있을까 염려되고 또 기회가 이미 늦었다고 하는 것은 이 때문입니다. 원수로 하여금 적의 정세와 시기가 어떠한가를 보아 편의에 따라 수응하여 그 일을 성취시키게 하고 불가하거든 그만두게 하는 것이 무방할 듯합니다. 감히 아뢰입니다 하니 장교하기라. 우선 원수의 장계대로 시행하는 것이 무방하다 하였다. 선조실록 84권 선조 30년 1월 21일 임자 7번째 기사. 진시 안개 기운이 있었다. 선조실록 84권 선조 30년 1월 22일 개축 첫번째 기사. 사헌부의 전에 아랜 역관 장춘열의 녹안을 전대로 시행할 것을 아랜이 답하였다. 이미 유시했으니 연하지 않는다. 선조실록 84권 선조 30년 1월 22일 개축 두번째 기사. 사관원이 아뢰기를 근래 백관이 관사에 태만하여 세월만 보내는 것이 습관이 되어 수습할 수 없게 되었으니 매우 한심합니다. 우선 훈련도감의 일만 가지고 말하더라도 조련하는 조치가 점차 전과 같지 않아 날마다 게을러지고 있습니다. 고 언백이 남쪽으로 내려가는 일도 조정의 의논이 있은 지 이미 오래인데 그가 그늘인 포수를 시제하여 논상하기를 마땅히 예의에 따라 길 전에 거행했었어야 합니다. 그런데도 방치하였다가 출발에 임박해서 비로소 개품했으니 태만하여 직임을 살피지 않은 죄를 징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훈련도감 당상은 추구하고 생낭청은 파직시키소서. 그일 변보가 점차 급해져 사기가 이미 임박했는데 안에서는 본병의 관원과 밖에서는 고님을 맡고 있는 신하가 조치를 소리하여 걸핏하면 기회를 잃고 있으니 매우 한심합니다. 이번에 복병을 조발한 것은 급할 때 쓰려는 것이고 전일에 영솔 했던 장수로 하여금 각자 취택하게 한 것은 정용한 군사를 얻고자 했어입니다. 본도의 감사와 병사가 점렬하는 즈음에 전혀 마음을 쓰지 않아 용맹한 병사가 누락되게 하였습니다. 먼저 온 100명 가운데는 도태할 자가 많아 실용에는 쓸모가 없고 한갓 도로에 피곤하게만 하였으니 그들이 국사의 마음을 쓰지 않은 죄가 큽니다. 군사를 조발하여 싸움터에 내보내는 것이 하루가 급한지라 북병을 더 뽑는 공사를 비변사가 이달 16일에 병조위에 임원하였는데 저처 전혀 놓고 행하지 않았고 4일이나 지나 상교를 받들고서 비로소 입계하였습니다. 징병하는 큰일을 여러 동안 지연시켰으니 도무지 사처를 모르는 것입니다. 전 함경 감사 홍여순 학력은 전혀 없고 가혹하고 사나와 남을 해쳤다. 남병사 임희연 비록 문관이라고는 하지만 학행이 있다는 말을 듣지 못했고 비록 유장이라 하나 재력이 있음을 보지 못하였다. 그들과 병조당상 생낭청을 아울러 파직시키소서 하니 답하기를 이미 유시했으니 연하지 않는다. 함경 감사와 병사는 서서히 결정하겠다. 병조당상은 추구하고 생낭청은 아랜대로 하라. 훈련도감의 일은 아랜대로 하라 하였다. 선조실록 84권 선조 30년 1월 22일 개축 세번째 기사. 전라도 병마 절도사 원균의 서장은 다음과 같다. 신이 중요한 임무를 위임받아 남본을 지키고 있으면서 노둔 하나만 힘을 다하여 만세의 원수를 갚고자 하였습니다. 그러나 스스로 생각해도 몸이 이미 매우 쇠약하여 나라에 보답할 것이 많지 못하니 하늘을 바라보고 임금을 우르르면서 단지 통곡만 할 뿐입니다. 지금 변방의 일이 어려움이 많아 군사를 일으키고 대중을 움직이기에 겨를이 없습니다. 여러고 울에 신칙하여 군마를 정지하여 신이 사졸에 앞장서서 일거에 섬멸하려 합니다. 다만 수륙의 일을 헤아려 말한다면 임진년 초기에 육주의 적이 적세를 떨쳐 수월 사이에 평양까지 진입했으나 해상의 적은 해를 보내도록 패하여 끝내 남해 이서에는 이르지 못하였으니
우리나라의 위문은 오로지 수군에 달려 있습니다. 신의 어리석은 생각에는 수백 명의 군산으로 영등포 앞으로 나가 몰래 가덕도 뒤에 주둔하면서 경선을 가려 뽑아 3355 짝을 지어 전령도 밖에서 무기를 떨치고 100여 명이나 200명씩 대회에서 위세를 떨치며 청정은 평소 수전이 불리한 것에 겁을 먹고 있었으니 군사를 거두어 돌아갈 것이라 생각됩니다. 원하건대 조정에서 수군으로서 바다 밖에서 맞아 공격해 적으로 하여금 상륙하지 못하게 한다면 반드시 걱정이 없게 될 것입니다. 이는 신이 쉽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전에 바다를 지키고 있어서 이런 일을 잘 알기 때문에 이제 감히 잠자코 있을 수가 없어 우러러 아랩니다 하였는데 비변사에 개하하였다. 선조실록 84권 선조 30년 1월 22일 개축 네 번째 기사 정원에 전교하였다. 이번에 왜적은 우리나라 군사로는 결코 대적할 수가 없는데 중국에서는 간산 사람의 사설에 유혹되어 즉시 군사를 내어 구원하지 않으니 매우 가슴이 아프다. 이번 고급하는 자문에다 마땅히 적병이 호대하여 나라 형세가 위급하다는 말을 극진히 진술하기를 우리나라가 참파한 나머지 결코 대적할 수 없음은 이곳을 왕래한 중국 사람들도 다 분명히 알고 있다. 우리나라의 유식한 사람은 비록 간내 도지 되더라도 어찌 적에게 항복할 리가 있겠는가마는 무지한 소민들은 적의 형세에 위협받아 꺾여 외적에게 항복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되면 동쪽 수만리 땅이 바로 외적의 소굴이 될 것이니 어찌 후일 중국의 근심거리가 되지 않겠는가 하는 뜻으로 글을 지어 중국을 움직이게 할 것을 비변사에 이르라. 선조실록 84권 선조 30년 1월 22일 개축 다섯 번째 기사 비변사가 아뢰기를 상께서 어제 청정의 글을 보고 경성에 사신을 보내겠다 하였으니 그것은 바로 경사로 쳐들어오겠다는 말이 아닌가. 지금 경성이 판탕되어 사방을 둘러보아도 한 곳도 믿을 곳이 없는데 외적이 만약 우리나라 의복으로 변장을 하고 수백 명이 경기로 어두운 밤에 음습하여 중도의 파수병들을 치고 식악을 다투어 돌진하여 한강에 이르면 사람들이 그들의 길을 막지 못할 뿐만 아니라 이러한 곡절을 잘 알아 깊이 생각하여 미리 조치하라고 전교하셨습니다. 지금 적들이 와서 옛 보루를 찾아 바야흐로 나무를 베어 영책을 설치하고 있으니 이는 지구전을 펴 우리를 곤궁에 처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니 변장을 하고 몰래와 불의에 기습하는 것이 어찌 없으리라고 보정할 수 있겠습니까? 군대를 주둔하는 곳에서는 척후를 멀리까지 하지 않을 수 없으며 요망도 신중하게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충청도와 양령의 파수는 이 시발이 주관하고 있고 축풍령 일로는 이 시언이 그곳에 있습니다. 적들이 만약 그런 계책을 쓰려면 반드시 지름길로 올 것이니 이런 파수하는 곳에서 척후를 멀리까지 하고 요망을 신중하게 하며 적의 침입 및 전통하라는 뜻을 하사하여 신칙하게 하고 몰래 왕래하는 모든 사람 가운데 만일 복장이 수상하거나 언어가 황당한 자가 있으면 각별히 기찰하도록 해야 합니다. 중령일로는 상류의 조방장 이언자와 겸 방어사 구사직에게 통보하여 경기 좌방어사 변응성에게 전달하여 차례로 전도하게 하고 조령과 축풍령도 이런 예의에 의하여 차례로 전도하여 경성, 한강 등 파수처에 전달하게 해야 합니다. 병조로 하여금 동서 방어대장에게 신칙하여 각별히 기찰하여 소홀함이 하는 일이 없게 할 것으로 각도의 순찰사와 찬핵사, 방어사 등에게 하유하라고 병조에 알리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아랜대로 하라고 답하였다.
선조실록 84권 선조 30년 1월 22일 개축 여섯 번째 기사 경상도 제진 위무사 황신의 서장은 다음과 같다. 1월 12일 청정관하의 배 150척과 휘하의 배 130척이 비를 무릅쓰고 바다를 건너 서생포를 향하고 있는데 행장이 송충인에게 말하기를 조선의 일은 매양 이렇다. 이런 기회를 잃었으니 매우 애석한 일이다 라고 하였다 합니다. 선조실록 84권 선조 30년 1월 20일 개축 일곱 번째 기사 경상도 우병사 김응서의 서장에 요실아가 매우 간절하게 벼슬을 받고자 하기에 신이 의관을 준비하여 예의에 따라 숙배한 후에 벼슬을 주는 것을 허락하고 또 은자 80냥을 주면서 이르기를 조정에서 너의 장단과 대소를 모르기 때문에 이에 은양을 보내 나로 하여금 갖추어 주라고 했는데 미처 조차하지 못하였다가 이제 은양을 준다 했더니 희색이 만연하며 제사 머리를 조아려 절하였습니다 하였는데 비변사에 개하하였다. 선조실록 84권 선조 30년 1월 22일 개축 여덟 번째 기사 경기관찰사 홍이상의 서장에 용인현령 윤수연의 정문에 이달 19일 미시에 흰 기운 한 가닥이 동쪽에서부터 서쪽으로 뻗쳤는데 해에 이르러 거쳤고 또 무지개 같은 기운이 있었는데 안은 홍색이고 겉은 청색으로 해를 두 겹으로 감쌌는데 동쪽에는 없었다. 동쪽과 서쪽 먼 곳에 또한 짧은 무지개가 배필 길이만 하였는데 서쪽은 선명하고 동쪽은 희미하였다. 대체로 햇빛은 엷고 무지개 안에 안개도 아니고 구름도 아닌 기운이 있다가 한참 후에 사라졌다 하였습니다. 하였는데 예주에 개하하였다. 선조실록 84권 선조 30년 1월 22일 개축 아홉 번째 기사 허승을 승정원 우부 승지로 김시현을 승정원 동부 승지로 한준겸을 의정부 검상으로 이각을 세자 시광은 필선으로 홍경신을 홍문관 부결이로 정혹을 사관은 정언으로 윤탁을 세자 시강원 사서로 삼았다. 선조실록 84권 선조 30년 1월 23일 갑인 첫 번째 기사 사실상이 대신 및 비변사 유사 당상을 명초하여 인견하였다. 상이 별전에 나아가 이르기를 주문사를 차견하는 것이 가장 좋다. 일본에 사신을 보내는 것이 대지이다. 중국이 간세한 무리에게 기만을 당하여 성지에도 사신을 보내라는 말이 있다. 저적들은 전에 보낸 우리 사신의 벼슬이 아주 비미하다고 핑계하지만 이는 다만 우리나라를 삼키기 위한 계책이고요. 중국의 뜻을 엿보려는 것이지 사실은 사신의 직질의 고하에 있지 않다. 전일 주문한 자문에는 단지 나라가 급박하다는 뜻과 적이 날뛰고 있는 상황만 언급했고 이런 사정은 언급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이다. 마땅히 적들의 뜻은 우리나라를 삼키기 위한 것에 있고 사신의 직질의 고하에 있지 않다는 것으로 한편의 요지를 삼아야 할 것이다. 그러면 중국에서도 반드시 그렇게 여길 것이다. 또 내가 전혀 듣지 못했었는데 이제 비변사의 초기를 보니 임소조가 본래 중국 사람으로 일찍이 일본에 투항한 자였다. 소서문 밖에 머무르고 있었는데 양사가 거느리고 있는 중국으로 갔다 하니 매우 놀랍다. 자문을 보건대 성질을 봤더니 양방 형이 외인을 데리고 들어오라고 한 것이 있었는데 이것이 그 일이다. 저적들이 이미 중국의 책봉을 받고도 사신을 보내 사언은 하지 않고 단지 미복으로 양 책사를 따라 함께 제도로 들어갔으니 사언사라고 하지 않을 리가 없지 않을 것이다. 모름지기 이런 뜻으로 주문하면 중국에서도 반드시 심유경의 무리가 말을 꾸며 협잡을 부린 것을 알 수 있을 것이다. 하니 김영남이 아뢰기를 반드시 그럴 것입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혹시 속인 일이 있더라도 이 주문이 들어가면 중국에서는 반드시 의심하기를 일본 사신이 조선을 거쳐 들어와 사은했다면 조선에서 어찌 몰랐겠는가 할 것이니 여기에서 그 정상이 탄로나 형적을 숨기지 못할 것이다 하니 김응남이 아뢰기를
중국에서 우리나라를 내지처럼 본 것은 예의의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만약 원수의 사신을 보낸다면 부끄러운 일이 아니겠습니까? 보낼 수 없습니다. 하였다. 상이 노하여 이르기를 이번에는 보내지 않을 수 없다. 내가 비록 미혹하나 어찌 저 외적이 원수임을 모르겠는가? 만약 예의로 말한다면 황신이 간 것은 예의이고 성지를 받들어 사신을 보낸 것은 예의가 없다는 것인가? 내 뜻으로는 크게 그렇지 않다고 여긴다. 만약 성지를 어겼다 하여 불행한 일이라도 있게 되면 어떻게 결말을 짓겠는가? 이번에 사신을 보내는 것이 의리와 무슨 상관이 있다는 것인가? 내 생각에는 사신을 차출하여 행장을 꾸려 준비하는 것만 못하다. 성제께서는 두 나라를 화해시키려고 힘쓰시니 보내지 않을 수 없다. 하니 김응남이 아뢰기를 성지가 이곳에 도착하면 즉시 당보해야 합니다. 이런 길이 한번 열리면 막지 못할 걱정이 있을까 싶습니다. 반드시 주문해야 합니다. 하고 유영경은 아뢰기를 비록 성지를 받든다고 하나 사실은 병부의 제본입니다. 설사 성지를 받들더라도 땅을 한량하고 칭신하라 한다면 어찌 일일이 다 응할 수 있겠습니까? 하고 이 덕형은 아뢰기를 기회를 보아가며 보내는 것이 편리합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석성은 좋지 못한 사람이어서 권간이라 해야 마땅하다. 처음에는 우리나라를 이 일을 위해 힘써 준 것은 좋으나 그가 성총을 속인 일은 매우 무상하다. 이번 주문 내용에 모름지기 권협이 가는 일과 이번에 논한 두 조항을 언급해야 한다. 다른 일은 성지를 기다린 뒤에 해야 한다. 하고 이 덕형에게 이르기를 이 두 조항에 대해 아는가? 하나는 보내는 사신의 직질이 낮은 것을 터집 잡은 말이고 하나는 중국의 연전이 만극한데도 사신을 보내 사은하지 않는다는 말이다. 하고 이 덕형에게 거듭말하기를 지금 빨리 먼저 나가 기초하라. 되게 이 덕형이 이때 대제학으로 있었기 때문에 이런 하교가 있은 것이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금년의 농사가 반드시 지난해보다 못할 것이다. 우리나라 백성은 자구하기에 겨를이 없다. 하니 이 사내가 아뢰기를 이후에는 힘껏 수군을 조치해야만 믿을 수가 있습니다. 신이 지난번 호수에 있을 적에 마침 원균을 만났습니다. 원균이 말하기를 외적을 무수할 게 무엇인가? 하기에 신은 처음 듣고 망령되다 여겼습니다. 지금에 와서 보니 수군을 믿고 그런 말을 한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김신국이 군기 선유관으로 이 원익에게 내려갔다가 돌아왔다. 신이 물어보니 김신국이 말하기를 도 채찰사 역시 수군을 믿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외추는 행장을 말한다. 행장이 김응서에게 청정을 도모할 계책을 일러주었는데 유성룡 등이 적의 말을 경솔히 듣다가 그들의 계책에 빠질까 싶다며 경솔히 움직이지 못하게 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있게 된 것이다. 손바닥을 보이듯이 가르쳐 주었는데 우리는 해내지 못했으니 우리나라야말로 정말 천하의 용렬한 나라이다. 지금 장계를 보니 행장 역시 조선의 일은 매번 이렇다고 조론까지 하였으니 우리나라는 행장보다 훨씬 못하다. 한산도의 장수는 편안히 누워서 어떻게 해야 할 줄을 몰랐었다. 한산도의 장수는 통제사 이순신이었다. 하니 윤두스가 아뢰기를 이순신은 왜그를 두려워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실로 나가 싸우기를 실정을 낸 것입니다. 임진년 정운이 죽을 때에도 전령도에서 배를 운행하다 적의 대포에 맞아 죽었습니다. 하고 이 사내는 아뢰기를 이순신은 정운과 원균이 없음으로 해서 그렇게 체류한 것입니다. 하고 김응남은 아뢰기를 정운은 이순신이 나가 싸우지 않는다 하여 참하려 하자 이순신이 두려움하지 못해 억지로 싸웠으니 해전에서 이긴 것은 대개 정운이 격려해서 된 것입니다. 정언신이 항상 정운의 사람됨을 칭찬했습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이번에 이순신에게 어찌 청정의 목을 베라고 바란 것이겠는가? 단지 배로 시위하며 해상을 순회하라는 것뿐이었는데 끝내 하지 못했으니 참으로 한탄스럽다. 이제 도제차사의 장기를 보니 시할 약속이 갖추어졌다고 한다. 하고 상이 한참 동안 차탄하고는 길게 한숨 지으며 이르기를 우리나라는 이제 끝났다.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니 윤두스가 아뢰기를 외적은 만세토를 잊지 못할 원수여서 밤낮으로 복수를 생각해야 합니다. 심유경은 분쟁을 푸는 것을 자기 임무로 삼고 있으니
어찌 다른 뜻이 있겠습니까? 모름지기 극진하게 대접해야 합니다. 이번에도 친히 접견하지 않았으니 그의 마음이 서운할까 싶습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심사는 천자를 속였으니 이는 천하의 도적이므로 천하가 함께 성토해야 한다. 천자를 기만한 죄는 덮어둘 수가 없는데 다만 천자가 그 간사함을 통촉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내가 나가서 영접하지 못한 것은 병이 있어서였다. 하니 유영경이 아래기를 심사는 중국 입장에서 보면 나라를 판 간형입니다. 하고 윤두스는 아래기를 임금은 마땅히 천하의 도량을 가져야 합니다. 하고 이 사내는 아래기를 인심을 책리하고 수군을 정돈하여 장래를 도모하는 것이 오늘날의 급선무입니다. 하고 정탁은 아래기를 심사의 접대는 반드시 극진하게 해야 합니다. 어찌 그가 부득하다 하여 왕인을 박대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16경의 왕래로 인해 인부와 말이 피폐하게 되었으니 천하의 죄인입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16경이 어찌 인부와 말을 피폐하게 하였기 때문에 천하의 죄인이 되겠는가? 군부를 속이고 조정을 농락한 것이 그의 죄이다. 그래서 중국의 급사중이 말하기를 동봉하는 날 16경을 무슨 말로 대답할 수 있겠는가 하였으니 중국 사람들이 역시 매우 미워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하니 유영경이 아래기를 가보년 사이에 사람들 모두가 석성의 화상을 걸어놓고 생사를 지냈습니다만 신은 홀로 천하의 대사를 그르칠 것이라고 말하는데 과연 신의 말과 같이 되고 말았습니다. 지금은 하교하신 대로 먼저 사신을 의지로 보내 성지가 동쪽에 반포되기를 기다렸다가 즉시 들어가 주문해서 다시 성기를 받던 뒤에 서서히 사신을 보내야 합니다. 하자 상이 이르기를 그렇다 하였다. 유성룡과 김응남이 아뢰기를 일본에 사신을 보내도 실제 아무런 이익이 없으니 한결같이 보낼 수 없다는 뜻으로 주문하는 것이 무방합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내 생각에는 보내지 않을 수 없다고 여긴다. 중국에서 만약 천자의 사신도 외적이 철수하기 전에 일본으로 들여보냈는데 너희 나라도 유독 철수하기 전에는 들여보내지 않을 수 있는가 한다면 무슨 말로 답하겠는가? 나는 사신을 보내 화친을 구결하려는 것이 아니다. 한편으로는 사신을 보내고 한편으로는 무익하다는 뜻을 주문하고 그 뒤에 처리하기 곤란한 일이 있게 되면 다시 중국에 주문하는 것이 무방하다. 내가 일찍이 깊이 염려한 것은 중국에서 반드시 대신과 왕자를 보내라고 하리라는 것이었는데 이제는 배신을 보내라고 조서하였으니 역시 크게 관계된 일이 아니다. 보내서 방해를 올 것이 무엇인가? 지나간 일로 보건대 황룡길은 적병이 곧 뒤따라올 것이다 했는데 그 당시 만약 보내지 말자는 의논을 받아들였다면 어찌 뒷날에 의논이 없었겠는가? 지금 만약 사신을 보내지 않았다가 청정이 나올 경우 사람들이 반드시 보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면 어떻게 할 것인가? 이때 성지에 조선에서 일본에 사신을 보내면 일본이 즉시 철수할 것이라고 하였기 때문에 장께서 이런 명을 한 것이다. 그러나 며칠이 되지 않아 청정이 지침함으로써 그 의논이 마침내 중지되고 말았다. 이때 보내서는 안 된다고 힘껏 주장한 자는 김응남뿐이었다.